거기 때문에 뭐 이쪽 구간하고 이쪽 구간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업의 성과에 대한 거, 바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전 한강이나 폐화강, 그 다음에 어떤 지천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직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굉장히 지역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중앙 전문가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늘 일상적인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어떤 저희가 그 문제를 늘 보완하고 뭐 부분에 따라서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저항할 또는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보존될 수 있을 만큼의 공사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속도전의 문제는 사실 천천히 여유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바로 관련된 질문 딱 한 가지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제가 교수님께서 어떤 다른 교수님께 들은 질문, 다른 의견이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되돌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거 일으키고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자연 생태계고 되돌리기 힘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해야 돼, 한 곳을 하고서 다른 곳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업이 되돌리기 되게 힘든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도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고 조심하고 여러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그런 문제고, 또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강을 식수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수들이 될 수 있는 문제들, 다른 나라는 지하수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이 저한테는 좀 잘 이해가 되죠. 관리 역사는 사실상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역사도 굉장히 길었고요. 사실은 저희 뭐 강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좀 다양한 어떤 사례,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을 통해서 늘 긍정을 하면서 정말 실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한 문제는 이제 이 사업이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공하게 되었을 때 지금 강을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상태로 강을 쓰고 있는 제3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선도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로서는 저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대안들을 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행한 일이 생기지를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민걸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 네, 글쎄요. 아까부터 이제 국가 사업이니까 제가 이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왕인이 하니까 라고 하지 못했거든요. 국가 사업이니까 모든 걸 그냥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 50년대도 그런 식의 얘기를 잘 안 했을 거예요. 국가 사업이라는 것이 누구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굴 위하는 거죠. 제가 억측일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가 다 어렵죠. 그러면 이제 GDP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뭐 수혜자, 공급자, 생태계 얘기했는데, 이 상거래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GDP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관계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경기 부양시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강에다가 하는 거는 정말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GDP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대체할 자연이 없는 강이에요. 아까 이제 30km, 20km 되니까 선역만 유지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긴 파이프를 갖다가 구불구불 구부려가지고 양쪽 끝을 막고 위를 터놔보세요. 물이 흐르나요? 길다고 강이 아니에요. 원래 4대강 계획은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상류를 다 파서 기본적으로 하상을 똑같게 만들다시피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밑에는 6m, 상류 쪽은 4m로 해놓는다고 기울기를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유지될까요? 시멘트, 아스팔트 깔지 않는 한? 그건 아니거든요.
그 원래 계획이 그래요. 상류하고 하류를 수심을 똑같게, 거의 똑같게. 그런 상황은 아무리 길어져도 원래 우리 강에서 기울기가 있어서 나오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까 1대5 있는 게 그냥 놔두면 뭐 옛날처럼 된다고요? 안 그래요. 그냥 허물어져 내려요. 그래서 그게 간으로 들어가면서 좀 낮아질 뿐이겠죠. 강이 흐를 때 같진 않아요. 예. 그 관련돼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제가 정민걸 교수님이랑 차현정 부모자님을 모시면서 인터뷰하셨던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거기서 정민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이 물가에 있는 백사장이 동물들의 휴식처이며 먹이를 얻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차현정 본부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그 콘크리트를 투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 투입량이 그 준설량의 0.47%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0.47%라는 게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저희가 다대강 사업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강에 콘크리트를 붓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잖아요. 이 0.47%라는 양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보시거든요. 콘크리트를 바르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바른다, 한쪽에서는 많이 바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콘크리트로 호안을 한강처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거의 전 구간을 뭐 콘크리트로 바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숫자를 못 외우니까 저수 호안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의 약 6%가 하는 비용 부분이 그 호안공법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뭐 콘크리트든 아니면 뭐 식생망이든 돌망토든 공법이 들어가서, 그 중에서 또 이제 콘크리트는 아주 극소 부분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마 그 0.4%라는 것이 전체 호안 길이나 면적 대비 그 호안에 그 콘크리트로 어떤 호안의 뭐랄까요, 호안을 준설량 대비 콘크리트 양이 0.7%. 준설량 대비. 준설량 대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이 너무 안 와서 진짜 궁금해서. 그 전체 준설량은 5.2억 톤입니다. 5.2억 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 그 변이 쭉 있죠. 그 선 길이 중에 뭐 아마 0.4 뭐 요 정도만 콘크리트를 한다는 얘기일 텐데, 뭐 일단 처음에 한강에처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는 뭐 콘크리트 얘기한 적은 없고 아무튼 콘크리트를 한다 그러고 그랬는데, 실제로 콘크리트를 하든 아니든 그 기본적인 만드는 그 갈을 지금 공사한처럼 대로 유지하려면 그 망태 같은 걸 하든가 뭐 돌로 그 나무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그 유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는 안 하겠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수심을 전체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어딘가는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옆에다 둔치에다 해놓은 부분들이 허물어서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서 뭔가는 견고한 보호 그 공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